자, 요건 배당 수입 등등을 합친 4천억과 별도의 2천억인데 2,352억인데 이재명 후보 입장은 민간이 수익을 어떻게 나누든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주장, 그리고 화천대유와 나는 일고의 관계도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야권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비호하지 않으면 이렇게 기적의 수익을 특정 회사가 독식할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대목에서 한 가지 뭐가 더 오늘 터져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앞서 이 같은 계약 방식, 수익에 대해서 정혁진, 이재명 두 분은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김용주 의원께 묻겠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이재명 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됐고 그때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 중이다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이재명 지사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때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낸 인물이 권순일 전 대법관인데 5대5 동수 상황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이 무죄라고 해서 이재명 지사는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이 재판 이후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영입이 됐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무죄 판결 대가로 화천대유 금전적 이익이 제공됐다면 재판 거래. 퇴임 후 친분이 있던 A씨로부터 제안받고 수락한 거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렇게 항변. 언론에 기사 나기 전까지 회사 관련 의혹에 대해 알지 못했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김영주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지사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권순일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간 겁니까? 아니면 아무 연관이 없고 단순히 권순일 전 대법관과 아는 지인의 소개로 화천대유의 고문이 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과연 화천대유라고 하는 회사가 대법관을 지내신 분이 갈 만한 회사인가? 아무도 잘 모르는 회사잖아요. 큰 무슨 건설회사도 아니고 시공사도 아니고 그 이름의 그레이더, 즉 캐스팅 보드를 질 만한 대법관이 갈 만한 적절한 회사인가. 물론 그 대장동 땅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뭐 4천억을 벌을 수 있지만 회사의 밸류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안 맞다. 굉장히 예리한 지적. 권순일 전 대법관쯤 되면 어디 고문 이상은 보통 예상됩니까? 뭐 김현장에 갈 수도 있는 거고 무슨 큰 건설회사에 고문으로 갈 수도 있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행과 관련된 무슨 한국화약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분들이 선택할 만한 정도의 그레이드의 그 네임밸류가 있는 회사는 분명히 아니잖아. 이 일이 벌어지기 며칠 전까지 우리는 아무도 화천대유라는 회사를 이름 하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름도 이상하기 때문에. 근데 대법관이 그게 간다? 그게 또 멋있다고 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뭔지를 모르니까 무슨 기름인 줄 알았는데. 화천대유라. 근데 실제로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제 엑스파일이나 이런 데 보면 옛날에 지금 그야말로 재벌가들의 변호를 했던 재벌가 재판을 했던 재판관들이 그 재벌 회사의 고문 변호사 한 적도 있죠. 그걸 우리가 사실은 적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그걸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다만 그분의 말씀대로 화천대유의 그 주인이 소위 그 우리가 알만한 그 언론 기관에 또 법조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수는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충분히 말 그대로 보면 그런 이유라고 하지만 실제로 재판하고 그런 왜냐하면 이재명 성남시장, 전 성남시장 현 경기도지사가 있던 지역에 개발했던 회사라는 것쯤은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하고 모른다? 좀 납득이 안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영주 의원님의 개인적인 생각 들어봤습니다. 물론 어느 회사의 고문으로 갈 거는 권순일 전 대법관 본인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 권순일 대법관 쪽의 항변도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혁진 변호사님은 법조에 오래 계셨으니까 이 대목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은 화천대유가 이재명 후보랑 아무 상관이 없다라면 이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한다는 것도 사실은 이 후보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걸 텐데요. 일단은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권순일 대법관이 어떤 분이냐? 대법관 중에 대법관이에요. 왜 대법관 중에 대법관이냐면 대법관이라고 해서 다 들으시는 대법관님들 좀 죄송하지만 다 대법관이 아닌 게
대법원에서 어떤 분이 정말로 실력 있고 대단하냐를 평가하는 거는 전원 합의체 판결을 얼마나 많이 도출해냈느냐가 대법관에 대한 그 실력을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대법원에 이제 제 후배들 뭐 친구들 다 재판 연구관 했으니까 예컨대 김진 대법관이 그 재임 중에 전화 판결을 뭐 10개를 갖다 만들어냈다. 대단하다. 하나도 못 만드는 대법관들도 있거든요. 제일 많은 전화 판결을 만드신 분이 권순일이에요. 전원 합의체 판결. 네, 전원 합의체 판결. 그런데 이재명 지사 2020년 7월 판결도 전원 합의체 판결인데 우리나라 대법관 몇 명 계시냐면 대법원장 포함해서 14명이거든요. 그런데 법원행정처장은 행정적인 일을 맡기 때문에 판결에서 빠져요. 그래서 13명이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게 그 숫자가 뭐 6대6, 7대7 이렇게 동수가 나오면 결론이 안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3명이 돼야 7대6. 그래서 6대6으로 올라가면 맨 마지막에 대법원장이 한쪽 손을 들어주니까 원래는 캐스팅 보트를 대법원장이 쥐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전원합의체 할 때 대법관들도 말석이 있고 선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석부터 제가 말석이라고 그러면 저는 유죄입니다, 무죄입니다, 유죄입니다, 무죄입니다. 그러면 캐스팅 보트가 딱 되는데 저 케이스는 김선수 대법관이 이재명 지사하고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빠졌어요. 그래서 원래는 13명이 해야 되는 거를 12명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5대5까지 딱 갔는데 그때 이제 2020년 7월이었는데 권순일 대법관이 2020년 9월인가 퇴임했을 거거든요. 맨 마지막 그 당시에 이제 권순일 대법관이 최선임이었단 말이에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권순일 대법관은 굉장히 고마운 대법관이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권순일 대법관 앞자리까지 쭉 제가 권순일 대법관이라고 하면 2명 유죄, 2명 무죄고 이제 제가 결정을 내리면 여기서 바뀌는 거거든요. 예. 그때 권순일 대법관이 무죄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다음에 그때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6대5가 됐는데 나는 유죄야 하면서 6대6 만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장도 결국은 권순일 대법관의 결정에 따라간 것이다라고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갖다가 한 거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 사건에 대장동이 들어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요? 권순일 대법관이 화천 대유를 몰랐을 리가 없다고요. 그런데 잠시만요. 그럼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무죄 판단을 내릴 때 그 사건에 대장동 사건이 들어가 있었다고요? 당연하죠. 그 대장동 사건이 1심, 2심 다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주목을 못 받았을 뿐이지 그 대장동 사건이 그 케이스의 그 허위사실 공표죄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걸 뻔히 아는 대법관이 자기가 캐스팅 보트를 행사를 갖다가 했는데 9월 달에 퇴임하고 11월인지 그때부터 2달 만에 저 회사에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김영주 의원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화천대유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한단 말이에요. 누가 알아요? 뭐 아주 탄탄한 회사일 수는 있지만 그런데 김병민 대법관이 우리 고문 변호사입니다. 우리 회사 화천대유의 위상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권순일 대법관이 우리 고문 변호사다. 정혁진 변호사와 고문 변호사 한 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재반 사정을 다 알면서 권순일 대법관이 거기 들어갔다. 얼마 받았는지 빨리 밝히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기자, 다시 한번 사실관계가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권순일 대법관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해 줬던 그 재판 때 대장동 땅 의혹도 들어가 있던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이제 재판을 받았죠. 근데 그것이 3가지 허위사실 얘기했다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가 친형 강제 입원에 자신은 개입하지 않았다. 이제 이게 허위사실이라는 거고, 두 번째가 대장동의 치적을 너무 과장해서 홍보를 했다. 이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었던 게 이제 검사 사측 문제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했다. 이렇게 이제 3가지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마지막 쟁점이 됐던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혁진 변호사가 이 대장동을 과잉 치적 사업으로 과잉 홍보했다는 것은 이미 1, 2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법원에서는 이제 크게 다툴 이유가 없었던 거고, 이제 주로 이제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이제 쟁점이 됐던 건데, 당시 알다시피 이재명 시장, 성남시장이 분당 보건소장에게 친형 입원에 대해서 검토해봐라 얘기한 건 팩트로 확인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다라는 주장이 많았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무죄가 나왔던 권순일 대법관이 무죄를 판결했던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TV 토론회에서 문답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적극적으로 거짓말하는 거 아니다. 다시 얘기해서
TV 토론에서 소극적 거짓말은 괜찮냐 이런 논란이 불거졌던 거죠. 그 정도로 이제 법리 논란이 그냥 있었던 건데 어쨌든 그 사안에서 이제 권수일 대법관이 결국 이재명 당시 이제 지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뭐 정치적으로 도지사직을 박탈당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만약에 당시에 대법원이 유죄를 판결했으면 법정 선거비가 약 38억 원을 본인이 반환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파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경제적 모든 것을 이제 살려준 사람이 어떻게 보면 권수일 대법관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그렇군요. 점에서 그분이 화천대유 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연치고 너무 절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물론 권수일 대법관의 해명도 얘기를 해야죠. 권수일 대법관은 화천대유의 소유주가 당시 경제지에서 법조 안장을 했었어요. 법조 이제 팀장을 했었죠. 그러니까 법조로 오래 출입했어. 그러면서 당연히 알게 된 사이다. 그래서 간 걸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의문 하나 남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대장동이 이제 당시에 대법원의 재판 과정에도 있었을 뿐 아니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권수일 대법관은 자신은 이 화천대유 회사가 이재명 당 지사와 연관이 되는지 전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화천대유가 성남시 대장동 땅 사업을 몰랐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었다는 걸 몰랐던 겁니까? 이 이야기 참 어려운 거죠. 누가 보더라도 성남시의 대표적인 개발 사업을 화천대유가 하고 있었던 거고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이었죠. 근데 그걸 몰랐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남는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야, 이게 만약에 지금 야당에서 의혹 제기하는 것처럼 화천대유와 이재명 후보와 조금의 연관이라도 있다면 권순일 대법관의 이 화천대유 고문행 또한 더 큰 논란이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전혀 나와 관계없는 회사다라고 역시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어서 이 여부가 좀 빨리 가려져야 할 것 같습니다.